안녕하십니까. 논리와 IoT 코딩의 이철승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 좀 배웠었죠? 함수 이제 좀 배웠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변수 좀 알아볼게요. 변수.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이, 그렇게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변수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가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합니다. 변할 수 있는 수. 그래서 이 변할 수 있는 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는 이제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부터 쭉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슬라이드 자료를 보고 변수가 뭔가,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목차로는 그 변수 이해하는 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들 좀 C 언어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우리 함수할 때 C 언어 했었죠. 함수할 때 뭐 랭귀지에서 add 해가지고 뭐 이렇게 int a, int b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뭐 영문 코딩이 있었잖아요. 이 영문 코딩이 이제 C 언어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C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C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C 언어에 조금 문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을 학습하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변수 생각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요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int a는 1 이렇게 있다. 요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요거를 먼저 설정을 하고 1이라는 초기값을 넣어줬는데, 우리가 이제 변수의 공간, 즉 데이터 타입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46페이지에 보면은 void, boolean, char, int, unsigned int, long, 뭐 unsigned long, float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 혹은 데이터 형식이라 그래요. 문법은 이래요. 이제 데이터 타입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들어오는 변수에 따라서. 그래서 데이터 타입과 변수명, 그런 세미콜론 하고, 그 다음에 이 변수명에 들어갈 초기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두 줄로 되는데 요거를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타입 변수명은 초기값 세미콜론. 그러면 데이터 타입이 지금 현재는 뭐냐면 int 변수명이 a, 여기 들어오는 초기값이 여기 보시면 1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 타입의 공간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릇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릇, 밥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트에 이제 뭐 보통 시연에서 4바이트, 이제 아직 비트나 바이트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았을 건데, 먼저 이제 인트는 이제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하고, 플롯은 이제 보통 이제 4바이트 실수형이에요. 근데 공간이 더 넓어요. 그러면 인트 같은 경우에 밥그릇이 요렇게 요만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밥그릇이. 그리고 요 밥그릇이 인트고 요 밥그릇의 이름이 A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뭘 넣어야 되죠? 밥을 넣어야 되죠. 이렇게 밥을. 요 밥이라는 값이 지금 현재 1이라는 값이에요. 요 1이라는 값. 그러니까 정수형 밥인 거예요. 정수형 밥인 거죠. 그러면 요거는 A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롯 같은 경우는 배우지 않았는데 요거는 실수예요. 실수는 우리가 실수를 뭐라 그러죠?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수를 실수라 그래요. 그러면 자, A가 지금 현재 A 값이 얼마냐면 1이고, 예를 들어서
A는 이제 1이란 말은 정수라는 말이에요. 정수. 정수인데, 만약에 B라는 값을 넣는다면, 이렇게 1.0, 뭐 1.0 이상이 될 수가 있죠. 요거는 실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int는 요만한 밥그릇, 그 다음에 플롯은 실수형의 요만한 밥그릇이에요. 근데 실수가 조금 더 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A에 들어갈 값이 1이에요. B에 들어갈 값이 실수니까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 값이 1이라는 값이 요만큼 들어갔고요. 1.0이라는 값이 요만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그러면 정수 더하기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밥그릇하고 이 밥그릇하고 겹쳤을 때 여기 밥그릇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큰 밥그릇이 보이는 거죠. 왜? 이게 이렇게 포개지니까. 이렇게 포개지니까. 그러면 여기 밥그릇의 크기가 이 밥그릇의 크기가 뭐죠? 이 밥그릇의 크기가 실수죠. 실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1이고 변수 B는 1.0일 때 더하기를 했다. 그러면 결과치가 요 실수 밥그릇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가 아니라 2.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2.0.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int A, float B 이렇게 된 거는 뭘 선언했냐? 변수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를 선언했다면 두 번째는 반드시 뭐를 시켜야 되냐면 초기화라는 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려고 변수를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는 정수형 변수가 A도 있고 B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가 int예요. 아시죠? 정수가 int예요. 그러면 어차피 int A, int B 둘 다 정수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int A도 있고 컴마 B도 있고 그럼 요 사이는 띄어쓰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변수 선언 같은 거 볼게요. int A가 있고 float B가 있고 int C가 있고 float D가 있어요. 몇 줄이 갔어요? 네 줄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좀 줄여봅시다. 코드를. 어차피 C와 A는 변수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B와 D는 실수니까 요렇게 두 줄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두 줄로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쫙쫙 쓰면 안 돼요. 왜? 요 컴마의 의미는 뭐냐면 int A가 있고 B가 즉 정수 타입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무슨 타입이었어요? 실수 타입이 왔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문법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int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4개 쓸 수 있어요. 단 A, B, C, D는 다 모두 뭐 해야 돼요? int여야 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100이라는 값이 100 볼게요. 100. 요 100이라는 값이 무슨 수예요? 정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수니까 int예요. 이 밥그릇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A로 할 거예요. 그리고 100이라는 값을 밥그릇에 담아야 되겠죠? 어떻게? 요렇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은 지금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 2, 3.45는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무슨 수예요? 실수예요. 실수. 그쵸? 그러면 실수의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int 같이 플롯이에요. 물론 더블도 있습니다. 더블도 있는데 아직 더블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먼저 배우고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 밥그릇의 이름은 B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실수의 밥그릇에 들어갈 초기값은 1, 2, 3.45예요. 즉 실수의 값이 B에 들어가라 라는 말이에요. B에 들어가란 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저는 두 줄로 표현을 했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줄로 표현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네 줄로 해도 되고. 그러면 int a 플롯 b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초기화를 해준 거예요. 초기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두 줄로 써도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죠. 여기는 지금 현재 어때요? A하고 B가 둘 다 무슨 형이에요? 인트죠. 정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언할 때 요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에다가 100 집어넣고 B에다가 200 집어넣으면 요 네 줄이 어떻게 됐어요? 세 줄로 바뀌었죠. 그러면 요거를 한 줄로 쓸 수 없나? 있죠. 어떻게?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nt a는 100이 들어갔고 b는 2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왜 이게 가능하냐? 둘 다 int라는 동일한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 실수를 선언한다 할게요. 실수를. 그럼 프로그램상에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플롯 b는 123.45예요. 123.45인데 여기는 정수형 밥그릇이에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선언했겠죠. int a. 그러면 요 b가 a에다 집어넣는 꼴이에요. a는 b 값인 123.45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실수예요. 요 a는 뭐예요? 정수예요. 그럼 어떤 게 밥그릇이 더 크다겠어요? 실수가 더 크죠. 근데 큰 밥그릇을 작은 밥그릇에 넣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요 실수 부분이 사라져요. 그러면 정확한 값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200이라는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을 선언해 볼게요. int a는 200. 자, 그러면 실수형 밥그릇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수 밥그릇을 선언해 볼게요. 플롯 b. 그러면 요 그림은 어떤 거냐면 b에 a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a 값이 지금 얼마죠? 200이에요. 근데 b는 어떤 타입이에요? 실수니까 실제 들어오는 값은 200이 아니라 여기 보면 200.00 이런 실수 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큰 타입을 작은 타입으로 집어넣었을 때 작은 타입. 자, 플롯 타입의 값을 int 타입의 값을 집어넣을 때는 값이 어때요? 값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값이 손실이? 요런 값이 손실이 발생하더라. 근데 작은 타입의 값을 큰 타입에다 집어넣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값이 실수형으로 바뀌었죠. 그 큰 타입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뀐 거예요. 큰 타입의 데이터 타입으로. 자, 여기 보죠.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은 요 정수형 A에다가 정수형 B를 이렇게 넣어라. 그러면 이제 한번 선언할게요. int A는 100. 그죠? 여기 B 선언해야겠죠? int B는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요? A 값을 집어넣었죠. A. 그죠?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값은 얼마예요? 100인 거예요. 요거는 맞죠? 요거는 맞죠? 자, 그럼 연산이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보죠. 요거 이제 정수형 변수가 A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수형 변수 A에다 초기값을 했는데 100 더하기 100이에요. A는 100 더하기 100을 집어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요 100하고 100하고 더하니까 얼마가 나냐면 200인데 200도 뭐예요? 정수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죠? 200이라는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에다 300, 요 과정을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int a, 그죠? 요 연산합니다. a는 초기화를 시켜주니까 100 더하기 100,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수형 A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냐면 200을 집어넣었어, 다시. 그쵸? A는 지금 200이고, 여기다가 A는 A 플러스 100. 그죠? 그러면 현재 A 값이 얼마? 그러면 여기 200이 들어갔어요. 200. 그리고 어차피 또 더 넣어줘도 200인 거예요. 그러면 A가 요거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예요? 200. 여기다 100을 더하니까 요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300. 그러면 최종 A 값은 얼마예요? 300. 그러니까 A 값이 어떻게 됐어요? A 값이 변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이 변한다 라는 말이 변할 수 있는 수구나. 그래서 변수인 거예요. 이제 변수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아마도 요 코드 밖에는 요렇게 아마도 선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B, C, D 이렇게. 그럼 A, B, C, D가 모두 무슨 양이에요? 정수예요. 그러면 초기화를 시킵니다. 항상 프로그램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B에다 집어넣었어요. 100이라는 값을 B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D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값을 D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D의 값을 C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대입변산자니까. 그래서 C에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C의 값을 다시 B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값을 다시 A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결과는 얼마냐? A도 100, B도 100, C도 100, D도 100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코드는 지금 여기까지 문법을 보시면 잘 모르니까 여기는 보지 마세요. 여기는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 는이 하나 있는 게 대입변산자구나. 그래서 값이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해하셨죠?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아셨죠?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자, 그러면 대입변산자. 우리가 썼어요. 요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 는 할 때 제가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는은 같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같다가 아니라 얘를 뭐라 그러냐면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 연산자. 그러면 어떤 걸 대입할 거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다 대입을 합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대입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요 의미는 뭐냐면 100을 10에다가 집어넣어라. 100을 A에다 집어넣어라.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여기 는은 대입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형식에서 일단은 가장 기본인 게 우리가 이제 앞전 시간에 요런 말 한 적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코드를 뭐라 그러냐면 원시 코드라 그래요. 근데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은 0하고 1이에요. 그러면 요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하죠?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을 해서 이진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진 데이터의 요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트라 그래요. 그러면 요 비트들이 내부적으로 구동이 돼서 어떤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4개가 있어요. 4개가. 요거 몇 진수냐면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몇 진수예요? 2진수예요. 2진수. 그러면 2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그 다음에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2의 8승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의 0승, 어떤 승의 0승은 무조건 1입니다.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8, 16, 32, 64, 128,
256 이렇게 나와요. 2의 구성은 510이겠죠. 그러면 여기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이 이미 이해했을 거예요. 이거 메모리 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 2기가, 4기가, 8기가. 그죠? 2테라, 4테라, 8테라. 그죠? 이렇게 가죠. 이게 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메모리가 128기가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128기가가 나왔는데 갑자기 256기가가 나오죠? 지금 64기가 쓰신 분들 다음에는 128기가 쓰겠죠? 그 이유가 우리 시스템,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뭐든 간에 다 기준을 어떤 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수네.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가 쓰는 수체계 0에서 1부터 9까지 있는 거를 10진수라 그러고 요거를 이진수로 바꾸면 요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진법 변환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수는 2진수, 8진수, 16진수. 사람이 쓰는 수는 10진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런 변환 과정을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 진법 변환 과정을 하기는 조금 힘들고, 우리 지금 이제 변수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십시오. 내부적으로는 몇 진수를 쓴다. 몰라도 됩니다. 이진수를 씁니다. 그럼 이진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비트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아셨죠? 그럼 몇 비트예요? 4비트예요. 4비트. 4비트. 아셨죠? 자, 이제 그 비트가 8개의 비트가 모이면 8개의 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비트가 모이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이트라고 합니다. 1바이트. 그죠? 그러면 몇 킬로바이트, 몇 메가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이 순서는 지금 현재는 몰라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되고,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가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비트, 바이트 이 정도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8개의 비트가 모이면 몇 바이트라고요? 1바이트인 거예요. 그러면 16개의 비트가 모이면 2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숫자는 그런다 치고, 이제 문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문자, 우리가 쓰는 문자, 영문 문자도 있죠? 한글도 있어요. 한글도 있는데, 한글은 일단 글자 체계가 2바이트 글자 체계예요. 2바이트. 우리 영문 한자, 영문 글자 있죠? 영문 글자 한자와 숫자, 기호 이런 것들은 다 1바이트예요. 1바이트. 그래서 예전에 한글을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할 때 글자 깨지는 이유가 이 바이트가 안 맞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맞죠.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지금 아두이노 할 건데요. 아두이노 할 때는 한글은 지원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한글. 그래서 이제 1바이트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글자 한자, 근데 C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한데, 이제 C 언어 그대로 문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만 갖다가 쓰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아두이노도 문자 한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면 차예요, 차. 여기 보시면 차라고 있죠, 차? 이거 차. 이거 차형이에요. 그러면 요 차가 뭐의 약자냐면 캐릭터의 약자예요. 즉 문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1이라는 거를 어디다 놓고 싶어요. A라는 변수에다가. 그러면 1을 넣어야 되니까 int인 거예요. 나는 A라는 문자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변수 쓰고 얘가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한자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C 언어는 문자를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문자를 이제 데이터 타입이 없죠. 근데 아두이노는 이제 스트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아두이노에서는 문자열 할 때 어떻게 스트링도 쓰지만 차형의 배열을 씁니다. 우리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거를 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기억하십시오. 정수의 데이터 타입은 int, 우리 책에 보면 int, unsigned int 막 나오는데 그냥 int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너무 많이 가면 어려우니까 실수는 float, 그 다음에 문자는 차다. 여기 C예요.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 그 문자 데이터 형식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